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계단을 오릅니다. 겨우 1층에 올랐을 뿐인데 심장은 벌써 두근거리고 숨은 가빠지며 다리는 떨립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위로하죠.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가 이상하겠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매일 조금씩 근육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조용히, 은밀히, 그러나 잔혹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88세의 김 박사, 무려 60년간 환자를 돌본 의사는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나이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해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한마디는 우리가 노년의 건강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듭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50세 이후 매년 몸은 약 1%의 근육을 잃습니다. 60세가 되면 그 속도는 2배로 증가합니다. 70세가 되면 매년 최대 2%씩 사라집니다. 만약 50세의 근육량이 40kg이었다면 80세에는 고작 18kg도 남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걷기 위해, 균형을 잡기 위해, 어린 손줄을 안아 올리기 위해 절반의 힘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요. 김 박사의 환자 69세 박 씨는 과거 몇 분 만에 세 층을 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 손잡이를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상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식단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필요한 양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것. 그 대가는 단순히 근육 약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골절, 치매,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합병증의 연쇄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단백질 섭취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80세에도 20대의 몸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요.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김 박사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지팡이를 버리고 다시 산에 오를 수 있었던 비밀, 단백질에 관한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노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쇠약함, 느린 발걸음, 그리고 시간 앞에 무력해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것, 바로 단백질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정은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왜 단지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80세, 20대의 체력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비밀,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근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근육이야말로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순환시키고 심장이 과부하를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근육이 부족한 몸은 기둥을 잃은 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김영수 씨를 기억합니다. 74세 나이에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야윈 몸으로 떨리는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3층을 거뜬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올라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가 섭취하는 단백질은 필요량의 절반에 불과했고 근육은 또래 평균보다 30%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 체중 1kg당 1.2개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버렸고 혈압약은 7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집 뒤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해낸 겁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단백질이 어떻게 사람을 청춘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천 가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근육이 충실하면 단지 걸음이 안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넘어질 위험,
골절 위험, 그리고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까지 현저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육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혈관, 즉 생명을 흐르게 하는 교통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당신이 먹는 콩, 생선, 살코기 속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확장하고 부드럽게 합니다. 마치 굳어있던 고무관에 윤활유를 바른 듯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압은 내려가고 심장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김명자 씨 66살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제게 왔을 때 혈압은 195에 98,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0살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제가 너무 늙은 걸까요, 선생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식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두부와 콩, 호두를 늘리고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먹고 붉은 고기는 조금씩 줄이십시오. 6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142, 85로 내려갔고 혈관 나이는 7살이나 젊어졌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계단 3층을 한 번에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아요. 마치 40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명자 씨의 사례를 통해 저는 황금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단백질의 60%는 식물성, 30%는 생선, 10%는 달걀과 우유 같은 다른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혈관을 지키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고기만 먹으면 단백질은 늘릴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소금,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나 균형을 알면 단순히 근육을 기르는 것을 넘어 혈관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비밀은 혈당입니다. 당뇨병은 노년의 악몽입니다. 50세 이상 10명 중 3명이 앓고 있으며 전, 치엔, 당뇨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먹으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불길처럼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그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불길 위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요. 대전에 사는 61세 최성진 씨가 그 증거입니다. 그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공복 혈당은 148, 당화 혈색소는 7,008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약에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것.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 4달 후 그의 당화 혈색소는 6.4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은 11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약을 끊었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단백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추어 췌장이 무리하게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단백질로 시작한다면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1컵, 혹은 구운 두부 1조각. 당신은 이미 하루 종일 안정된 혈당을 위한 기초를 다진 셈입니다. 그러나 단백질의 힘은 근육, 혈관, 혈당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곳, 뇌까지 뻗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뇌는 7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의 중심인 해마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멈추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사고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광주의 한말수 씨, 75살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자주 잊어요.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도 헷갈려요. 치매가 온 건 아닐까요? 검사 결과 그녀는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식단을 바꿔주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호두와 아몬드, 달걀,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를 넣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기억력 검사의 점수가 19점에서 27점으로 올라 정상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놀랍도록 맑아졌어요. 손주의 이름도 기억하고 어제 한 일도 기억나요. 더는 두렵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뇌가 가장 활발히 재생되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는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너무 늦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깊이 잠든 사이 뇌는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스스로를 회복하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생명 에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50살이 넘으면 오후마다 눈꺼풀이 무겁고 몸이 늘어지고 기운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노화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세포 하나하나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즉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는 많아집니다. 게다가 단백질 속 아미노산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참여해 뇌를 맑게 하고 기분을 밝게 합니다. 울산의 정병기 씨, 63살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고 오후엔 쓰러질 것 같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생활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생선 1토막, 저녁에는 두부국 1그릇,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한 뒤 30분 안에 반드시 콩이나 우유로 단백질을 보충하게 했습니다. 2달 후 그는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지난주에는 지리산에 올랐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정병기 씨의 사례는 황금 법칙을 증명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 골든타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300%나 올라갑니다. 단순히 집 주위를 걷는 것이라도 그 직후 반드시 단백질을 보상하듯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보셨죠?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혈관을 수리하는 장인이고 당뇨를 막는 방패이며 뇌를 살리는 연료이고 생명 에너지의 불꽃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환자들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던 사람이 다시 산을 올랐고 기억을 잃어가던 사람이 다시 또렷해졌으며 기력이 쇠한 이가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의 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단백질은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밝히려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아마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단백질을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건강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저는 단백질의 5가지 놀라운 힘,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살리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보존하며 에너지에 불을 지피는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기, 달걀, 우유를 잔뜩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바로 이것이 수백만 명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이 씨, 71살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매 끼니마다 고기구이를 한 접시 가득 먹었고 채소와 생선은 거의 무시했습니다. 분명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고혈압, 고지혈증에 시달렸고 결국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까지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관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일을 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내 건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은 단순히 하루에 몇 그램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웨이프로틴 가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와 생선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몸은 여전히 지쳐버립니다. 당신은 한 끼에 달걀 10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일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넣고 나머지 끼니를 비워둔다면 그것은 마치 일주일 내내 나무에 물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나무는 결국 말라 죽습니다. 저는 이르니 넘은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광고를 믿고 하루에 3잔의 단백질 강화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6개월 후 그녀는 더부룩함, 설사, 신장 기능 저하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보충제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콩, 생선, 견과류, 달걀 같은 자연식품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단백질 가루는 어디까지나 조연일 뿐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잘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많아도 시기와 비율, 출처가 잘못되면 그것은 부족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이제 두 갈래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무분별하게 단백질을 먹고 결국 막힌 혈관, 지친 신장, 피곤한 몸을 맞이하는 길. 다른 하나는 단백질을 올바르게 먹어 세 끼에 나누고 적절한 비율을 지키며 채소와 물을 곁들이는 길. 그 길 끝에서 당신의 몸은 다시 젊고 강인하고 또렷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문제는 단순히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먹는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외면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근육 위축증, 즉 사코페니아를 앓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3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넘어져 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균 6개월은 회복에 걸리고 많은 이들은 끝내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폐렴, 욕창, 폐혈증 같은 합병증이 몰려옵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10년의 수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환자 박정수 씨를 잊지 못합니다. 69에 그는 원래 건장하여 3층 계단쯤은 가볍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밥과 김치만 먹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서 근육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는 무려 6개월 동안 누워 지내며 근육을 더 잃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제대로 먹었더라면. 그 말은 지금도 제 가슴을 저밉니다.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무너지는 것은 근육만이 아닙니다. 혈관은 낡은 수도관처럼 굳어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어야 하며 혈압은 끝없이 오릅니다. 당신은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심장이 쿵쾅대고 땀이 비 오듯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심장마비가 덮쳐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단백질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은 또 어떻습니까? 눈앞에 맑은 눈동자의 손주가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을 나섰다가 익숙한 거리에 서서 내가 어디로 가던 길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기억의 한 조각이 바람에 흩날린 책장처럼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속에도 희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운명을 뒤바꾸는 순간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초혜 씨, 69의 지팡이에 의지하며 떨던 그녀는 단 3개월 만에 단백질을 제대로 먹고 지팡이를 버리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이 씨, 72에 평생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는 6개월 뒤 노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최영희 씨, 77의 손주를 30분만 돌봐도 기진맥진하던 그녀는 이제 하루 종일 손주와 놀며 환히 웃습니다. 선생님, 제가 2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폭풍이 이미 몰아쳐도 여전히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단백질을 무시하며 쓰러짐, 흐려지는 기억, 고갈되는 체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새로운 자신, 강인하고 맑고 활력 넘치는 자신을 마주하겠습니까?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단백질이 중요한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은 행동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섬뜩한 경고에서 시작해 단백질 덕분에 다시 젊음을 되찾은 환자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까지. 이제는 이 모든 지식을 오늘 바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때입니다. 첫째, 필요한 단백질 양을 계산하십시오.
체중 1kg당 1.2g입니다. 만약 당신이 70팩을 하면 하루에 84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한 끼에 몰아먹지 말고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온종일을 버틸 연료를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운동 후 30분 그 황금 시간이야말로 단백질 흡수가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둘째, 황금 비율을 기억하십시오. 단백질의 60%는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에서 30%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에서 나머지 10%는 달걀, 우유, 흰 살코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근육을 튼튼히 하면서도 혈관과 뇌를 함께 지켜줍니다. 셋째, 하루에 반드시 물 2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당신의 몸은 기름 없는 기계처럼 쉽게 망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달걀이 있습니까? 콩이나 우유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일 아침 식탁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벽돌을 놓은 것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루 늦출 때마다 근육은 하루 더 사라집니다. 저는 올해 88세이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것은 행운 덕분이 아니라 일찍 시작해 60년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제가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손주와 함께 햇살 가득한 길을 산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병상에 누워 그들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